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2012년 우금민 제주도정이 카본프리 제주 2030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서 지난 1일 오영훈 도정은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제주사회에 피할 수 없는 목표이자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이 중요한데요. 최근 LNG 가스발전소 건립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가스발전소 건립과 제주 탄소중립 비전이 양립할 수 있는지, 기후위기 시대의 가스발전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도의원이시죠. 강성희 제주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91년부터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현재 사단법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이사장 맡고 계신 이계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시민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13년 차네요.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책임자시죠. 문용역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토론 앞서서 먼저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LNG 발전 사업부터 좀 개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 삼양동과 동복리에 새로운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자, 문 과장님, 이게 지난해 1월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렇다면 그 10차 전기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 10차 전기본 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성, 환경성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원 믹스를 구성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전력망 보강이라든가 전력시장 개편 등을 주요 이제 과제로 그래 삼고 있습니다. 신재생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신재생 보급을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백업 설비 투자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도 갖고 있고, 가장 특이한 내용은 연료 발전소에서 수소하고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특이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주 내용은 2036년에 제주 지역의 수요 전력이 최대한 1650메가와트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설비 예비율 32%를 반영해서 목표 설비 용량을 2186메가와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확정 설비 용량은 한 1609메가와트로 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극이 한 577메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LNG 600메가와트 신설을 이제 반영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변동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160메가와트도 같이 이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력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하도 복잡하고 수치가 많이 나와서 시청자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한 600메가와트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LNG 발전소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된 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된 곳은 지금 구좌 동복리 부근에 이제 동서발전이 유치하려고 하는 LNG 150메가와트 발전기와, 그리고 삼양동, 지금 삼양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에 중구발전이 이제 150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가 지금 확정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에서 300메가와트를 언제부터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건설 기간들을 두면 2028년도부터 이제 가동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2028년부터 가동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자, 이걸 놓고 지금 우리가 또 토론을 해보는 건데, 지금 10차 기본 계획에 따르면 그것 말고도 이제 2031년, 33년에서 또 150에서 300, 그래서 600을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면 도내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전력 사용량은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은 사용량이 적고요.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많은데, 그때 여름철과 겨울철에 현재도 한 1.2기가 정도 이렇게 피크치를 칩니다. 근데 전기는 좀 특수합니다. 도로는 복잡하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전기는 반드시 수요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여력을 갖추고 저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라는 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적정량을 적절하게 유지해줘야 되는. 예, 거기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요. 반드시 수요에서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든지 등등 해서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있지만 틀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제주인 경우에 예측이 잘못돼서 급격한 그런 이제 수요 상승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났던 꼭 거죠. 그렇지는 예. 않은데 아무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예. 예. 자, 그러면 현재 도내 전력량, 필요량에 대비해서 과연 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의 전기 에너지 생산을 보니까 이렇게 발전소, 우리가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게 한 74%가 되고요. 그 다음에 HVDC라고 개통선으로 들어오는 게 해저 케이블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한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립도는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분들이 생각할 땐 앞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설비들도 굉장히 많이 증량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기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수요와 공급의 시간과 그리고 계절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을 맞춰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LNG 발전소에 기저 전력으로서의 LNG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시 전력이 좀 어려운 주제라서 사실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용량은 많죠 지금 현재 54%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35년 36년쯤 되면 거의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돼 있는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전력 필요해 하면 바로바로 가동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김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신규 발전소 건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단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나올 때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전국 시민사회가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 전력 수요를 높게 잡아서 말 그대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끔 사실상 조장하는 계획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고요. 뭐 아까 1650메가와트가 뭐 2035년 정도가 되면 필요할 거다 해서 600메가와트를 이제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여름철. 여름철의 최대 피크가 1096메가와트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 피크가 1104메가와트. 그러니까 작년에 줄었어요. 피크가. 전기 수요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구 노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관광객 감소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기술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력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지 않고 사실상 그 말 그대로 계속 전기를 많이 쓸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어쨌든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기가 아니라 미래의 정말 가상의 전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엔 전력 예비율이 22.6%가 나왔거든요. 피크 찍었을 때. 굉장히 예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어째 공급 능력도 이제 그 여름철에는 1344메가와트.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피크가 1058메가와트 찍었는데 당시 공급 능력은 1577메가와트. 예비율은 49%가 나왔습니다. 절반은 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지금 제주도에 600메가와트의 새로운 가스 발전이 필요한가? 그리고 당장에 어쨌든 간에 300메가와트를 시설해가지고 가스 발전을 돌려야 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 그리고 가스 발전이라는 게 지금 뭐 수소원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전소를 할 것도 아닌 이상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이게 2035 지금 어쨌든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한 제주도의 어떤 방침과 방향성과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준 수요를 책정을 할 때는 그 모형 전망을 하고 그리고 전기화 수요 그리고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예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형 전망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그 경제 성장 지수라든지 그리고 산업 구조.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기계 중심에서 이제 전기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구, 그리고 기후 상승 이런 것들을 전망적으로 다 만들어서 그 모형 전망에 이렇게 녹여내고, 그다음 우리 사회가 이제 전부 전전화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생활에서는 생활 가전들이 전부 다 이제 전전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 동향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다음 4차 산업 같은 경우도는 지금 각 지역별로 가장 요즘 4차 산업에서 좀 핫 이슈가 되는 게 데이터 센터 같은 계속 24시간 동안 전기를 먹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일단 기준 수요를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럼 기준 수요를 그렇게 책정을 하고 나면 이제 목표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준 수요에서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나 우리들이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수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양들을 거기서 빼게 됩니다. 그렇게 빼게 되면 그게 목표 수요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 설비 용량을 이렇게 좀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되고,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해가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 지금 내연 발전기들이 제주도 내에 전부 합쳐서 한 900메가 정도 뭐 있는 걸로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석유로 이런 발전기도 있고, 지금 현재 LNG 기구축된 복합 발전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 그 구축된 내연 발전기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폐기가 이제 도래가 되는 그런 시기들이 오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 2006년 4월 1일 날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셧다운 됐던 2시간, 4시간 셧다운 됐던 그런 시절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고려하신다라고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는 거죠? 또 재발로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 2001년 얘기는 너무 오래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술 발전이나 개통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뀐 상황에서 갑자기 2001년까지 넘어가시면 2006년입니다. 2006년까지 넘어가시면 그거는 너무 좀 비하기 심하신 것 같고, 아니 사실 뭐 이명박 정권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정전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때 일어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발전사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 계통을 운영하는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쨌든 간에 이게 정책적 문제와 관리적 미스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 2006년 같은 경우 뭐 그때는 뭐 어쨌든 뭐 연개선도 없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3년개선까지 얘기가 되는 마당에 과연 그 2006년 사례를 갑자기 소환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기본적인 어쨌든 것들을 채워서 지금 어쨌든 목표 수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목표 수요 만드는 과정의 것에 데이터를 갖고 다른 민간 어쨌든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이런 그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과학이 아니라 어쨌든 정권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입장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과학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산업적으로 어떤 걸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가 사실 녹아져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마치 아주 정밀한 과학과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 내지는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해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예,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화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량이 크다 손치더라도 그게 필요할 때만 가동을 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량 산정에 대해서 다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운영상 여러 발전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유를 갖기 때문에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설치가 바로 곧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기는 이제 수요 측에서 필요한 만큼 발전을 합니다. 발전하는데 우리가 화력 발전소가 뭐 1기가짜리가 있다가 손치더라도 필요할 때만 이제 가동을 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으면 출력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동하니까 그거는 차의 스피드를 바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 용량을 이렇게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발전 설비 용량에 대해서는 간혹 산정을 좀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 건가 이런 또 말씀 드려봅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아니,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발전이라는 게 경직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마치 무슨 1시간 내에 뭐 출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1시간 내에 갑자기 껐다 켰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하죠. 사실 제주 전력을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논의 중에 출력 제어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출력 제어가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 어디서부터 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지금 풍력, 지금 태양광까지 오기 시작했죠. 그럼 만약에 LNG 발전소가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 출력 제어를 할 때 지금 신규 LNG가 멈추나요? 우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가 그 운영하는 그것들은 따로의 전력 거래소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의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화력 발전기가 평상시 4기 또는 5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간발 운전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이 최소치로 안정화를 유지를 하고 재생에너지가 지금 뭐 하루 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내일 몇 메가를 발전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그 예측량을 맞추고 그거에 한된 부분들만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LNG나 이런 것들은 전력거래소에 이제 비용이 싼 것부터 먼저 가동하고 끄고를 이제 반복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쨌든 이 LNG가 먼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원래 저 LNG 발전소 신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의외로 별로 업체들이 안 붙었죠, 제주도에. 그래서 2군데만 딱 지금 들어오는 네,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거 좀 종합 좀 검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제주에 이제 안정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발전기 갑작스러운 그 고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해저 케이블도 고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이제 그 기상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일정 필요한 만큼의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처음부터 발전기를 여러 개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하나로 했다가 고장 나면 이제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발전원들을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가 경제성이 안 나오지만 작은 발전기로 구성하고 있어요. 왜? 하나 고장 나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절차적으로도 이제 필요한 꼭 LNG 발전기를 드롭시키는 게 아니고 절차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하도록 나름대로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구축된 LNG 발전기를 먼저 멈춘 건 아니고 또 경제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LNG 발전기의 그런 발전 단가가 기름 발전기보다 훨씬 쌉니다. 한 30% 정도 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복합적으로 안정적인 면 또 경제적인 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끊도록 돼 있는 것이지 나중에 설치한 발전기를 먼저 멈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다. 자, 강 의원님, 이게 지금 원전을 제주도에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존의 화력 발전소를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집에 LNG 가스 발전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지금 뭐 LNG 발전도 실질적으로 그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인산화탄소 배출은 굉장히 뭐 한 45%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메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온실가스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LNG 발전에서도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뭐 어디에 위치할 거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제주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어쨌든 좀 서두를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LNG 가스 발전소 도입 배경 이렇게 계획을 짚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하고 LNG 가스 발전 관계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제주도 재생에너지 정책과 가스 발전 방식은 이게 상충되는 걸까요? 아니면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언급은 좀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그 이제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능한 더 여유가 있는 화력 발전기로 백업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경제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백업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화력 신재생을 보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제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량을 크게 가져갈 수 없는 문제지. 그리고 또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옛날 기술하고 지금 기술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화력 발전기는 옛날 그냥 아날로그 시대의 핸드폰이라면 지금의 LNG 발전소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많이 이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스 발전기의 일정 구간을 그 내연기관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악셀을 밟으면 출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능을 장착을 한 가스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LNG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뭐 10메가, 20메가, 한 30메가 정도의 배터리를 설치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을 새로운 발전기에는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면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LNG 발전이 있어야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무슨 장점이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결코 양립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립 가능하다. 예, 이렇게 그래요. 표현합니다. 예. 또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스 발전의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위해서 가스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도 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경향성은 바뀌었어요. 이제 가스 발전은 브릿지가 아니다. 가스 발전은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구기관, 특히 이제 요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 쪽에 관심이 있는 굵직굵직한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그 변동성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스 발전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계적 조류가 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가동률 21년에 29%지만은 지금 어쨌든 예측상으로 2035년에는 9%까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뭐 발전자 회사들이 지금 만들려고 했었던 뭐 가스 터미널이라든가 가스 발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발전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가스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인 거예요. 이런 걸 저런 걸 다 고민해 봤을 때 가스라는 게 물론 뭐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짐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문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구민도정 때 CFI 2030을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노력들을 제주도가 굉장히 해왔습니다. 그 202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9.2%를 정점으로 찍고, 그 이후에 20% 고지를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지금 출력 제어라는 문제의 벽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재생 보급을 멈춰야 될 것이냐,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이제 두 가지 안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후자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수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LNG 발전소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LNG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지만 여러 가지 연료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혼소로 같이 사용해서 발전할 수 있고, 그 수소는 우리 재생에너지가 잉여 전력으로 만들어낸 그린 수소로 만들어낸 그 수소가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지금 북유럽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덴마크나 이런 데들이 보면 재생에너지의 그 가능성이나 이런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핵심 키워드를 수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수소는 이 H2 수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식, 질소와 부딪히면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제 이산화탄소 부딪힌 메탄을 만들면서 다시 새로운 LNG가 아닌 새로운 이 메탄올로 해서 가스 발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지금 아까 우리 국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북유럽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비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사회도 나중에 이제 LNG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혼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바이오와 겹치면서 이 메탄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더 나아가서는 전소형 수소 발전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력을 생산해내는 그 터빈을 지금은 LNG로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 통해서 앞으로 수소가 100% 수소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세요.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제주의 어쨌거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높여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명제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저장하고 아무 때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뭔가 보조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보조 장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ESS 장치, 저장 장치라는데 저장 장치라는 건 4시간이나 뭐 8시간 뭐 그렇게 굉장히 짧은 주기에 저장 장치가 굉장히 고가로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혼소라고 하는 형태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수소 전소하는 터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소 전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계속 전력을 공급한다. 100%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적의 모든 전 세계가 그 기술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주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LNG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그런 화력 발전소들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노후화돼서 폐쇄될 수도 있고 가동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 국장님, 만약에 LNG가 아니라 수소 가지고 100%로 터빈을 돌리면 그 LNG 발전소가 아니라 수소 발전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언제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은 개발 당연히 하고 기술 발전도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소가 이게 무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핵심의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 분야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까지도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핵심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수소는 거기에서 이제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발전 분야보다 다른 분야 쪽인 거죠. 이를테면 대규모 운송수단, 이를테면 큰 비행기나 선박, 그다음 대형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제철 분야 같은 경우 환원을 위해서 지금 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석탄 대신에 수소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수소가 지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발전 같은 경우는 이미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크게 지금 성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기술도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ESS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전엔 ESS가 뭐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거기 다 히토류 들어가고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나트륨을 이용한 ESS 개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기존에 있는 배터리도 전고체로 지금 개발이 임박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수소, 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전소, 상업용으로 전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발전자 회사들이 생각하기로는 최소 2040년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전소 시점이.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절반 정도를 수소로 태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탄소가 줄어드는 것,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건 한 2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소를 아예 하는 시점이 되어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무탄소 그리고 아주 깨끗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린 뭘 해야 되냐? 가스를 태워야 됩니다. 혼소를 해야 어쨌든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소 시점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발전 가스 시설이 말 그대로 수소 100% 사용하는 시점으로 봐야 될 텐데 그게 언제인 줄 몰라요. 아직 예측된 결과도 없고 전망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자, 교수님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거 정확한 걸 지적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근데 사실 그거를 좀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지향하는 지금 수소의 산업의 메카 이거하고 이게 이제 신재생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가스 발전 도입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 자체가 이 가스 산업을 제주도가 메카를 지향하는 그런 면에서는 혼소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고 많은 이제 관련 기업도 이제 유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LNG 발전소를 도입하는 것은 일단 전력이 안정돼야지만 신재생을 보급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그 또 수명이 다 된 그 기름 발전소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발전기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 신재생 보급할 수가 없어요. 그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가스 발전소의 설치가 꼭 가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동을 그걸 좀 이제 하시고 근데 이게 혹시 발전사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높여야지 경제성이 확보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시를 좀 해야 되겠죠. 불필요하게 가동을 이제 한다든지 불필요하게 커테일을 야기하면서까지 가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감시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LNG 발전소 도입이 당장 기름 발전소보다는 훨씬 오염 배출량도 적고 CO2 배출도 적고 또 변동성, 신재생 발전의 변동성을 대폭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기름 발전소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 해서. 지금 그 경유 발전소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죠. 아직도 제주도에. 80메가와트 정도지 않나요? 예, 좀 남아 근데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비상용으로 전환해서 지금 어쨌든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역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80메가와트 정도를 그렇죠. 300메가와트로 지금 바꾼다는 게 그렇죠.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네. 것도 다 이제 적으로 이제 노후됐고 또 소형이고 경제성도 없고 오염도 많이 발출하니까 LNG 발전소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 LNG 발전소가 들어오면 그 기존의 경유 발전소 완전히 이제 폐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아까 우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때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원래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지금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 28기의 그 석유, 석탄 그 발전소들을 다 폐기하고 그 자리에 LNG 발전소를 지금 대체하는 걸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수명이 다 도래된 발전기에 대한 그 계획들을 세우는 거고 아마 저희 11차 계획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2030년부터 수명이 도래하는 발전기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아까 12차 계획이 되면 그 폐기 방안들을 이제 그 계획에서 이제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향후 만들어지는 법정 계획에 그런 폐기 계획도 담겨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요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좀 대안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 안 되니 브릿지가 아까 브릿지 얘기 나왔지만 중간 단계로서 잠시 LNG를 쓸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단계를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라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10차 기본 계획에도 제3해저 연계선하고 그리고 아까 수소 혼합 가능한 LNG 복합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자라는 대안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여기다가 어차피 이제 2028, 2030년 단위의 우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ESS에다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더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브릿지라고 우리 생각한다면 ESS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ESS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뭐 거부하거나 이제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그 계획에 160메가와트짜리의 그 ESS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얘기들도 제가 드렸는데, 근데 그렇지만 ESS에도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ESS가 설치를 하고 뭐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이런 폐기물 처리 계획들도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그 ESS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상 ESS를 설치하면서 그 안전에 대한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ESS 설치 비용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 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좀 더 희박해지는 그런 좀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 수소나 이런 부분들이 됐고, 또 수소 말고도 유연성 자원해서 P2H,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ESS인 자동차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전부 유연성 자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고민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LNG 복합 발전소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기술적 안정성이라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연성 자원 쪽에서는 그렇다는 어떻게 얘기입니다. 생각하십니까? 반박을 그러니까 수소도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수소 전소 기술도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석유를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불꽃이 앞으로 나가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굉장히 이쪽 저쪽으로 가는, 특히 이제 말 그대로 연료 쪽으로도 역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잡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어쨌든 그게 어쨌든 뭐 전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규모로 확장시켜서 발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 뭐 12메가와트 뭐 실증 사업도 등등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발전소의 전소까지 가능할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냐라는 공급망의 문제도 사실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수소에도. ESS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도 어쨌든 간에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어쨌든 집중을 뭐 할지 아니면 분산해서 할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ESS가 이제 뭐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예,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안 좋다고 여기서 얘기해 버리시면 지금 그 고생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잠깐의 그 걱정이 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팩트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하면 일단 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ESS를 설치하는 거나 수소 발전을 하는 거나 사업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제주도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발전이 자기네한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 발전을 설치하는 거이고, ESS를 설치했을 때 이제 그 이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아까 수소를 잠깐 더 얘기를 드리면, 그 수소 혼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의 폐기 직전인 LNG 발전소를 이용해서 수소 혼소 비율에 대한 검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5%, 20%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전수 기술은 지금 현재 두산에서가 5메가와트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270메가짜리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지금 28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보면 그 지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50메가와트까지는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제주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발로 하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시죠. 그 사기업과 아까 국가 공기업 결국 선택할 때 LNG 발전소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어차피 이건 법정 계획에 어디다가 국가 정책에 어디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LNG 발전소 만들 때 이제 국가 공기업들이 동서발전이나 중부발전들이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LNG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 생산의 소비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어떤 기술적 실험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쪽으로 좀 수소 경제 쪽으로 밀고 있다면 선택했듯이 ESS도 결국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지 사기업의 선택으로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좀 동의를 하는데, 저희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전기차 산업팀을 할 때 EV 융복합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태양광을 들어온 걸 ESS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충전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를 하는데요.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를 되면서 그 연차별로 이 ESS에 대해서 보강돼야 되는 설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만큼 정부나 이런 쪽에서 안전을 강요하다 보니 그 시설물이 늘어나게 되고, ESS 사업자들은 계속 이제 자기들이 분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 ESS 사업을 하는데 참 많은 지장을 이제 겪고 있다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지, 그 ESS가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언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까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이달 안에 11차 계획이 이제 나오죠. 원래 일찍 나오기로 했었는데 총선 때문에 좀 미뤄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사실 그 건설 계획의 그 종합 계획의 핵심은 원전을 얼마나 추가로 하느냐가 사실 중앙 단위에서는 핵심적 논쟁입니다만, 어쨌든 제주 지역의 전력 문제도 분명히 들어갈 텐데,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초안은 나온 상태로 이해하면 된 거죠. 공개 네, 만든 그렇습니다. 스펙이.
그럼 이런 계획에 우리가 제주 지역에 앞으로 지금 논의했던 내용과 합쳐서 어떤 내용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교수님. 그 사실 이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발표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현재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튼 그 객관적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야가 합의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손해는 국가와 국민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원전과 신재생이 상충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필요하고 신재생도 2030년 또 2035년 뭐 그런 목표를 정하면 제주의 목표라든지 국가의 탄소 저감 목표를 생각하면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 합의된 그런 서로 상충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이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대립적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제가 현재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제 아무튼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사실 제주 지역은 조금 그런 논쟁에서는 약간 이제 떠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제주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기요금이 비싸.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최소 저희가 20% 정도의 전기 에너지는 육지로부터 이제 그렇죠. 그럼 갖고 있으니 당연히 원전 전기도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오해고, 그러니까 또 제주도는 아무튼 여야를 떠나서 꾸준한 카본 프리 정책을 수립했고, 이번에 오영훈 도정에서는 또 2030은 카본 중립 목표를 이제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이제 카본 프리 계획을 카본 중립 계획으로 연장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자랑하는 그 카본 프리, 카본 중립 목표를 2035년도에 구현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또 법체계 마련 등등을 더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이 그건데 이제 그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찌됐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출력 제어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출력 제어가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봄, 가을에만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2개월 내내 뭐 한 7월 달만 제외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출력 제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생산된 이 전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져서 계속 ESS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뭐 혼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도가 지금 그린 수소라고 하는 청정 수소를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청정하냐에 따라서 인증을 하겠다고 하고, 그 수소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분류된 인증된 걸로 그 수소에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주장할 만큼의 지금 정말로 100%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있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원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수소나 이런 걸로 전원하거나 에너지 전장장치로 전원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수소를 만들었다고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개통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내에 이 전력 개통선들을 분산에너지와 함께 국가에서 이 개통선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 저희가 그린 에너지 100%, 그린 수소 100%라고 입증할 수 있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과장님, 제주도 의견은 이미 중앙정부에 전달이 됐을 거고, 나중에 그게 초안이 공개되면 아마 바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 자, 국장님, 11차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반영돼야 제주 지역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핵심을 좀 짧게 말씀해 일단 주시죠.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전기는 계속 많이 쓸 것이다에 있어요.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크를 잡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그 사이에 화력 발전을 빼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계획은 피크를 잡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피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만 그게 재생에너지가 됐든 화력 발전이 됐든 앞서 말하신 원전이 됐든 저는 물론 원전 결사 반대하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피크를 줄여내고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연착륙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까지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갔냐? 아니다. 11차에는 반드시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관리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자, 우리 벌써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 과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LNG 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제주도의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그와 더불어 우리 제주도는 그거와 함께 그 2035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2년에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그 작은 섬에 한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을 신재생 에너지 100%로 전원해보자 했는데 2017년까지 45%까지 끌어올렸다가 지금은 뭐 거의 또 10%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100% 전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작은 지역에서도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좀 더 거기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것을 국가 과제로 갖고 와서 제주도만이라도 100%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네. 저희가 카본 프리 계획을 수립해서 한 10여 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적으로 모범이 된 그런 이제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2035년 카본 중립으로 목표를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 그런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기상이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정책 이행에 이제 참여해 주시고 또 가능한 전기 에너지라든지 에너지가 좀 특수합니다. 전문 지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믿고 믿고 잘 따라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김 국장님. 걱정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과연 도민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지. 그만큼 사실 전기 분야에 있어서 너무 폐쇄적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론화 작업도 당연히 부족한 것이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라든가 뭐 에너지 민주화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번 토론을 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민과 더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의 자리가 오늘 되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자,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이 걸린 현재의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그런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은 제주의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 저는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도 당사자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집중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